교육 몇십 시간 받고 심리 상담사라고 자신을 칭하는 가짜 상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상담사들은 마케팅을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사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제 경험에 비추어 낱낱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상담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상담사로 일하시려고 해도 상담사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또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발달시켜 왔는지 그 생존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상담사에 대해 부푼 꿈을 안고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 학부는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 성향이 이렇게 인간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 관심을 가지고 상담 심리사라는 꿈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막 빨리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지원을 했는데 뭐 족족 떨어지는 거죠. 면접을 봐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풀타임 잡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참 행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이거에 치이다 보니까 상담에 집중을 못하고 뭔가 주객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상담에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 상담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제 요즘에는 석사를 졸업하시고 바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선 풀타임 직업을 최소 1, 2년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프리랜서 상담사는 정말 상담으로 승부해서 내 능력치만큼의 보상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가 아예 튼 거거든요. 그래서 내공이 좀 필요해요. 근데 내공이 안 쌓인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거고 수입도 되게 들쑥날쑥 불안정적이게 되겠죠. 그러면 상담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려면 적정 수준의 수입이 필요한데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상담에 영향을 무의식적으로든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담 분야에서 프리랜서를 채용을 할 때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취업 자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일단은 풀타임 잡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프리랜서 상담사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뻔한 얘기인데 우리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거랑 동일한 원리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상담을 못하면 자존심,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담사의 삶이 고달퍼집니다. 왜냐면 내가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프리랜서로 상담을 할 때 제가 제 일을 못한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시작하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이 공부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그 내담자 만날 때마다 관련된 책, 논문 다 보고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책 보고 논문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상담을 시작을 하고 한 5년 동안은 그 상담에 대한 좀 압박감, 불안감,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되게 심했던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사실은 짐이 되잖아요.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사실 그게 좋은 퍼포먼스로 전환되지도 않고요. 그게 소진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이랬던 경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사례집이 많이 도움이 돼서 사례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사례집 되게 재미있잖아요.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풀어지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석사 때 이론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그 이론을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항상 퀘스천이 많이 붙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례집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담사의 되게 좋은 반응들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입에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서 내담자랑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소는 브랜딩과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고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보를 찾고 나에게 진짜 맞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담자를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담자는 내가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 아니면 상담자 자기 공개를 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제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 상담자로 생존하긴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물론 내가 이제 뭐 정규직으로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상담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프리랜서 상담자를 하신다면요. 심지어 우리 실제로 교육 몇십 시간 받고 심리 상담사라고 자신을 칭하는 가짜 상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상담사들은 마케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내담자가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게 돕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윤리적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심리상담사로 전환하시려는 분들도 꽤 계세요. 뭔가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굉장한 강점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운영자고 크리에이터고 작가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니까 훨씬 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와 더 깊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상담자지만 절대 이게 흉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약간 현실보다는 그 현실 초월적이고 막 이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사분들이. 게다가 내가 학부 석사 졸업하고 바로 상담 필드로 들어가면 이게 상담사들만 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선생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뭐 다른 애들은 저만치 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상담에서 정말 많이 하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담자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도인처럼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막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내담자의 마음에 가닿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경쟁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오신 경우에 이러한 내담자의 현실, 현생, 이것을 되게 디테일하고 깊게 이해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하면 본질인 상담사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이 부분을 잘 잡아가신다면 프리랜서 심리 상담사로 잘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